안녕하세요, 주아입니다. 오늘은 이제 파트 3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, 파트 2까지는 이제 나름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그냥 청력에만 의존했다면, 파트 3부터는 이제 청력과 시력을 동시에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우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되게 많죠. 세 문제가 되고 그에 해당하는 보기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정말 좋은데,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해서 당시에 느낀 거는, 일단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.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의 대화 내용이 나오냐, 그런 걸 보면은 보통 거의 다가 이제 비즈니스 내용이죠. 예를 들면은 회사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화나, 아니면은 회사 직원들 간의 대화,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판매자와 고객과의 대화,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점원과 이제 고객의 대화 등등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대화가 되게 많았고,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인데 뭐 휴가 일정을 이야기한다거나, 아니면은 뭐 취미로 뭐 하냐, 아니 어제 뭐 했냐,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가 있었던 문제가 많았어요. 그래서 파트 3를 공부하는 분들은 우선 대화의 유형에 대해서 이런 류의 대화구나, 이런 식의 대화네 하면서 그 대화 유형에 대해서 이미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파트 3를 공부하면서 제일 당연하게 느끼게 된 거는, 어떠한 점원과 손님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커피를 마시러 가자, 아니면 주말에 뭐 했어, 이런 류의 되게 어긋난 대화는 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 내용에 따라서 그 고객과 손님 아니면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있어서 그 대화의 내용의 흐름에 절대로 벗어나는 내용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.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유형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점원과 그 손님의 대화다, 아니면은 이 내용은 회사 동료들 간의 대화다, 이런 식으로 뭔가 유형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, 그에 해당하는 이제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, 파트 3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을 묻느냐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묻느냐,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 종류가 나눠지죠. 예를 들면은 이 대화 주제가 뭐냐, 아니면은 장소가 어디냐, 아니면 화자가 누구냐, 남자가 누구냐, 여자가 누구냐,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,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대화가 끝난 이후에 하려고 한 게 뭐냐,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화자가 3명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A, B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. 하지만 꼭 문제에서 보면은 이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 또 다른 사람이 다음 대화에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제시어가 있겠죠. 이름이 낸시나 아니면 다른 특정 이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칭이 딱 들어가요.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물론 듣기에서 이제 2명 이상 또는 3명이라고 말을 하겠지만,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 단어, 그러니까 제시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으면은 이제 3명 이상의 대화니까 또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, 문제 유형 중에서 이제 어떠한 화자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요. 그게 진짜 저는 좀 어려웠는데, 처음에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전부 다 해당하는 대화 내용에서 그 말이 어떠한 의미를 하는지 들으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느낀 건데, 결국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그 해당하는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대화 내용 속에서 가장 나올 수 있을 만한 답이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대화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일 시키고 있는데, 그 B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집에 가야 돼요. 그러면은
B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. 나 지금 바빠서 일을 못한다. 아니면은 뭐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, 이런 식으로 자신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절을 하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, 그러한 문제를 풀다가 느낀 거는 이제 문제 푸는 게 뻔하다라는 게 느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어차피 어떠한 대화 속에서 그런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뭐 굳이 어떠한 막 꼼수를 부리거나 문제를 꼬아서 낸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문제를 낼 만한 상황이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대화의 내용을 진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, 그런 다음에 이러한 내용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마다 공부하실 때에는 이제 이 대화는 이러한 대화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시각정보 문제가 있죠. 시각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그림에 나오는 정보는 그 대화 스크립트에서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거를 듣고 그거에 연관된 정보를 하는 거죠. 예를 들면은 파이 차트가 있으면은 각각의 부분에서 숫자가 나오겠죠.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. 그러면은 문제 보기의 단어가 만약에 그 파이 차트의 부분에서의 이제 숫자면은 이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뭐 네임이 있겠죠.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용하거나, 아니면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뭐 그런 문제라면은 그 물품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고 특징이 나오는데, 만약에 그 대화에서 물품에 대한 이제 이름이 주어진다면은 문제 보기에서는 정보가 나온다거나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그 그림을 보고 절대로 이제 그 그림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화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유념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. 이제 토익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다 모든 분야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진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이제 파트 3까지 했으니까 다음 영상이 파트 4겠죠? 파트 4에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